지금은 진짜 지금은 진짜 연습도 안 했는데 잘했네요. 반갑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여러분과 함께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. 경남 양산 인구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, 절박함 때문이겠죠. 그렇죠? 맞습니다. 우리가 6월 3일에는 희망의 세상을 다시 시작합시다. 그리고 절망도 털어내고 좌절도 털어내고 불안도 털어내고 다시 희망을 얘기하는 진짜 대한민국, 진짜 민주공화국 한번 열어봅시다, 여러분. 이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, 그 공직자들은 그 부여받은 권력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,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상식이죠. 그런데 권한을 맡겨놨더니 그 권한이 자기 개인 건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자기 멋대로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함부로 행사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,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해서,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.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남북의 평화는 깨지고 군사 갈등은 격화되고 전 세계에 인정받던 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국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. 결국은 국제관계가 나빠지니까 기업들의 경제 용토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또 나빠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외부의 충격이 아닌 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 경제가 쪼그라드는, 계속 성장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경제가 쪼그라드는 소위 역성장, 이 역성장이 이번 1분기에 있었습니다. 0.2%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제 총량이 줄어들면 모두가 괴로워지지 않습니까? 이거 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?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맡겼습니까? 아닙니다.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뽑았습니까? 아닙니다. 그렇게 하라고 세금 냈습니까? 아닙니다. 우리가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그에게 요청했던 것을 단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고규범 헌법까지 파괴하고 말았으니 파면 아니라 처벌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죠. 그런데 그분 지금 멀쩡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별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.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? 그러면 뭐 제가 부정했다는 거예요? 부정을 하면 제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습니까?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. 이게 뭐라고요? 밥 땡이라고요?
잘 모르겠어요. 바본지 일부러 그러는지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국의 소위 국정을 책임지던 분들의 말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아니 그분은 뭐 그렇다 치고 다시 6월 3일부터 이 나라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분은 또 그게 뭡니까? 그 이해가 됩니까? 우리 국민들은 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?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. 국가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우리가 만든 규칙을 집행을 해서 그 강제력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죄 지은 자 죄를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해해요.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려고 저렇게 극렬하게 왜 난리를 칩니까? 이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소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수백 킬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박 2일로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. 아니면 서울에 재판 받기 위해서 집 얻어야 됩니까? 그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? 아니면 여기 이 근처에다 기소를 하든지 원래 피의자 피고인 주소지에다가 하는 게 원칙이죠. 맞습니다. 저도 5군데인가 막 엄청 많이 기소돼 있어요. 영장은 한 군데다가 치더니 그걸 쪼개가지고 하나는 수원에, 하나는 서울 A 부에, 하나는 B 부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따로 하더라고요. 그게 뭔 심보예요? 왜 한 번에 몰아주면 안 됩니까? 기왕 재판 받는 거? 증거도 없는 사건들은 마구 기소해가지고.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건가?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일단 기소해가지고 훈련된 유능한 검사하고 몇 년 싸우다 보면 한 3, 4년 지나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때는 이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다.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? 윤석열. 무죄 나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.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. 이런 걸 권력 남용이라 그러죠. 맞습니다. 직권 남용. 맞습니다.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그 권력을 쓰면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대통령이 원래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통합이에요. 대통령을 누가 착각하기를 무슨 큰 통치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크게 국민을 통합하는 최고의 책임자 대통령인 거예요. 여러분,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동네에 무슨 동호회 회장이든 그 회장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그 동호회 안 깨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동호회인데 내가 아랫마을 출신이고 윗마을 출신하고 경합을 했어요. 그 회장 됐어요. 그런데 나 아랫마을 출신이니까 아랫마을에만 같이 데리고 놀러 가고 회비는 아랫사람 뭐 덜 내라 그러고 윗마을은 너네 회비 더 내라 그러고 그러면 그 모임이 되겠어요? 깨지잖아요. 통합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. 일단 회장이 될 때는 한쪽 편을 들어야죠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경쟁을 하니까. 그런데 이게 한쪽 편이 다른 쪽을 싹 먹어버리려고 한쪽 편을 하는 겁니까?
대표가 될 때까지는 한쪽 편 때문에 대표가 될지라도 대표가 되면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대표 아니에요? 좀 미워도 오히려 떡 하나 더 주면서 끌어안고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싸우면 아이고 좀 참아. 아이 저쪽 입장도 있지. 이렇게 해야지. 그래 네 말 맞아. 저놈 나쁜 놈이네. 죽이자. 이래가지고 우리 힘 합쳐 죽이자. 이러면 되겠어요? 안 됩니다.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면 되겠어요? 안 됩니다. 국민이 국가인데 어떻게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? 자기가 반국가 세력이지.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 중에 참 배울 게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은 그거예요. 국민이 곧 국가다. 국민이 국가인데 어떻게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? 자기 편을 안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. 이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갈라져 싸우더라도 국민들까지는 갈라져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래도 지금은 그런데 국민들 중에 일부가 갈라져서요 서로 죽이려고 해요. 저를 칼로 찌르잖아요. 그 사람 저 아무 모르는 사람이에요.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? 편가리를 당한 거죠. 세뇌가 된 거 아닙니까? 오로지 편을 갈라서 내 편, 네 편. 결국 국민들을 쪼갰잖아요. 이게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참 한탄스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동서로 갈라가지고 싸움 붙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요즘은 세대를 분리해서 싸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. 이 남녀를 갈라가 싸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.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? 통합,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. 사람들은, 구성원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충돌할 수 있어요. 그러나 그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,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게 하는 것, 그리고 양보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게 하는 것,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조정 역할, 통합 역할 아닙니까?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정치 집단이 이 나라를 흔들어 놔도 결국 우리 국민들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갑니다. 우리는 12월 3일에도 그 총을 든 장갑차를 몰고 온 독재자가 되고자 했던 그를 제압하지 않았습니까? 맨손으로 말입니다. 위대한 국민들이죠. 바로 여러분입니다.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. 6월 3일에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, 여러분.